색색의 메모지가 이렇게 한쪽 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죠. 메모지에 추모와 안타까움 또 반성의 말을 적어 붙이는 건데요. 요즘 추모 현장에 자주 펼쳐지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과거 추모 행사가 촛불로 대변됐다면 이제는 메모지가 추모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지를 넘어 피해자가 속한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추모의 형태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메시지가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걸까요? 효율이나 아니면 이름 아래 사람이 죽었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면 추모의 공간을 건들지 마세요 같은 사람들의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메모의 장소까지 지켜달라는 말이죠. 메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만의 죽음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 죽음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추모의 변화 형태가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곡성군청 홍보실로 최근 전화가 연이어 걸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한 양모 주무관을 추모하는 전화입니다. 사고를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오는 전화가 1호 전화가 가장 많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후원까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야근을 마치고 만삭 아내 그리고 6살 난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양 주무관. 그런데 양 주무관 위로 갑자기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던 대학생 유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아파트 20층 복도에서 뛰어내렸고 그 아래를 지나던 양 주무관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아까 너 쏘고 있지. 나한테 못 일어났어. 진짜 안 들었구나. 아줌마가 남편이었잖아. 조금 한 2분만 늦게 왔거든. 사고 즉시 양 주무관과 유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2명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빈소가 차려졌고 양 주무관의 가족들이 슬픔에 미쳐 추스르지 못한 사이 유 씨의 아버지와 형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양 주무관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양 주무관의 가족들은 처음엔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음을 추스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도 그 본인도 괴로웠을 것이며 그렇죠. 그 부모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쪽이나 우리나 다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양 주무관 가족들은 유 씨 아버지의 보상 약속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 가족이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비극적인 사연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고 사람들의 추모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군청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장춘재 씨는 양 주무관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유족에게 50만 원이 든 돈봉투와 손편지를 전했습니다. 너무 일 같잖아요.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뭐 8시 5분, 8시 뭐 그렇게 그냥 와요. 모두 다 다른 분들도 다 빨리 출근을 하시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먼저 와서 또 3층까지 그렇게 갔다가 또 왔다가.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한 사람들은 군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추모글을 올리는 등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양 주무관의 애달픈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만삭인 양 주무관의 아내와 아직 어린 아들을 걱정하며 직접 군청으로 전화를 걸어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돕고 있다는 걸 알면 힘을 좀 얻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들었어요. 누가 보상할 사람도 없을 거고 너무 암담할 것 같더라고요.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개별적인 사건에 이렇듯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추모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19살 김모근 사건 역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구의역에서 김군의 빈소가 차려진 건대병원까지 행진하는 추모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김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들, 모순들을 해결할 때까지 김군을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추모 행사나 기억 행사들에
함께하겠다. 추모 현장의 소식들은 추모객들이 직접 개설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상으로 SNS에 계속 울림을 주고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찾아와서 그런 모습이 지금 많은 변화를 표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눌렸던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난달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부터입니다.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연민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고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여자들이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특히 메모지를 이용해 추모를 나타냈습니다. 메모지에 자책과 반성, 안타까움 등을 적어 현장 인근에 붙이는 건데 해외에서 추모에 사용했던 방식이 국내에 들어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김군이 목숨을 잃은 승강장 스크린도 앞에도 메모지가 빼곡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내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으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책임을 작업자에게 묻는 이런 문제를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모 방식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사회 참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피해 당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세대 문제, 우리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용한 여러 네트워킹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표시할 수 있는 포스트잇 여러 형태로 우리 사회한테 많은 메아리나 울림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혔던 한 개인의 불행. 하지만 희생자를 기리고 비극의 반복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새로운 추모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